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5화 감각에 취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희 5화 방송에 앞서서 지난주 4화에 대한 리뷰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경아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저희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게스트분 더 라이팅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세 분의 수다를 들으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지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다른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라이팅님 목소리 좋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네네. 사이가 묻어가는 방송이었었는데 네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5화 감각에 취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지난회를 통해서는 기록이나 여행을 통해서 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다면, 요즘 이제 되게 빠른 템포나 시간의 흐름에서 살면서, 그리고 정보도 진짜 너무 다양한 채널에서 넘쳐나고 있는 정보 안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결핍적으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보여지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슬로우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컨텐츠부터 아니면 되게 단순화된 하나의 감각에 몰두하는 어떤 컨텐츠들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의 몰두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감각에 취하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각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 뜻을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각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정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부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감각의 기본적인 뜻을 말씀드려 보면 이제 한자로는 느낄 감에 깨달을 각을 쓰죠. 그래서 느끼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다, 자극을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외부 자극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거를 이제 감각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각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죠? 뭐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뭐 이렇게 있죠. 네, 오감을 중심으로 하고 뭐 넓게는 뭐 평형 감각이나 뭐 균형감까지도 감각으로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 속에서 어떤 감각을 중요시하고 감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넓게 평형 감각까지 감각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그 감각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것까지 나와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이 안에 내장 안에서의 일들까지 사실 감각으로 포함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먼저 우리는 어떤 감각을 중요시 하는지 P와 봄봄의 사적인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갈까 봐요. 네, 저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되게 치우친 그런 강한 자극을 되게 선호하진 않고요. 그래서 네.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북적거리는 것도 사실 되게 안 좋아하고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은둔 생활하는 사람처럼 너무 보여질까 봐.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큰 소리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악이나 어떤 TV 소리도 진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실 데시벨로 저는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노래보다도 라디오를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하게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어떤 음이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좀 데시벨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도 여성분들 노래는 잘 안 듣지만 봄봄님은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남성의 그 뭐라 그럴까요? 큰일 났어. 논란이 되려나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적 취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요 근래 그 곽진원 씨 가수 목소리 너무 저음이 되게 좋으신 너무 멋있잖아요. 곽진원 씨나 정승환 씨도 라디오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요즘에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감각을 막 다채롭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차분하고 네, 맞아요. 좀 정적인 감각을 좋아하시는 봄봄님이시네요. 네.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딱히 막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자극적인 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정적이고 막 비워내고 덜어내는 감각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감각에 막 예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극의 어떤 강도나 종류보다는 그냥 균형감이나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균형이나 어떤 지점, 감각의 어떤 지점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조합이나 중간 정도의 자극이나 감각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음악은 뭐 청각에 아주 예민하다기보다는 항상 조금 정적이 흐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항상 백색 소음이 있거나 이렇게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뭐 혼자 산책을 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음악을 듣고 항상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을 항상 필요로 하는 그래서 TV를 보지 않아도 TV를 조금 틀어놓거나 뭐 그런 편인 것 같고 미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식감은 또 중요시하고 약간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 어떤 한 감각에 예민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다 적절한 어떤 중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여행 얘기하면서도 느끼긴 했는데 네. 둘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피님은 진짜 조금 이렇게 조화롭게 저는 이렇게 균형감이라는 균형감, 단어를 약간 달고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네. 공간감에서 주는 것도 사실 공간 안에서 그 취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딱 균형점을 되게 찾아가는 거에 중요시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그냥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약간 크게 거슬리지 않게 그냥 그 시간의 흐름에서 가는 포인트에서 가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보다는 봄봄님이 어떤 하나의 감각에 더 예민하신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향 같은 거에 사실 저는 향도 맞아요. 하나의 향에 크게 싫어하는 향도 크게 좋아하는 향도 별로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공간이나 시각이 조화로우면 향은 조금 무뎌지기도 하는데 또 봄봄님은 향에는 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되게 진한 화장품 냄새나 이런 거는 저는 막 공간 안에서 그게 너무 진하면 멀미가 나요. 막 네, 앉아 있는 게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고 누가 이렇게 너무 진한 향수를 뿌리고 지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누가 지나갔나요? 약간 좀 그러기도 하는. 좀 노인네 같지만 자연의 향을 좋아합니다.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감각을 좋아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감각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을 좀 덜어내고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빠른 시간의 템포 넘쳐난 정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멈추고 덜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덜어내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ASM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되게 다채로운 감각을 즐기려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감각을 덜어내는 뭐 심플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뭐 약간 비워내는 감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근래에 사실 그 슬로우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란 이런 단어 정말 많이 쓰고 너무 있잖아요. 많죠. 네. 관련된 컨텐츠도 정말 많고 이 요즘에 근래 왜 그 나영석 PD가 제작했나요? 그 TVN의 숲속의 작은 네네. 집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되게 그냥 딱 필요한 것만 갖춰진 집에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다룬 컨텐츠였는데 그래서 그런 과제로 주어지는 것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았으니까 뭐 되게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한번 해볼 것 아니면 자연의 소리 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소리를 찾아볼 것 뭐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데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걸 보여주면서 좀 나한테 집중되는 컨텐츠로 진짜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비워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수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나한테 집중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이제 부제라고 해야 할까요?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그 자발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저는 좀 시의성이나 상징성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소통을 원하면 원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SNS 중심, 디지털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왜 굳이 자발적 고립을 하려고 할까? 그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소통과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결핍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올해 1월에 그것도 있었어요. SBS에서 SBS 스페셜 방송 저 되게 자주 보는데 네. 좋은 컨텐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1월에 그때 검색 말고 사색 고독 연습이라는 타이틀의 네네.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그 연결되어야만 사는데 의미를 느끼는 4명의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그냥 외부하고 차단된 고독의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카톡 친구만 1200명인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막 하루에 막 5개씩 막 일정을 그래서 약속을 잡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무인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인도 가면 뭐 가져가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사람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사실 그 방송 보면서. 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개인에게 가져지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되게 1시간 동안 했었는데, 사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그 초점이 생각하는 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진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 그게 사실 저도 근데 지금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네. 되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계속 접하고, 또 일로서도 저희는 그걸 찾아서 막 정리하고 배열하고 새로운 이야기, 인사이트를 주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우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해서 혼자서 있어 본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며칠 동안 이렇게 방에 혼자 머무는 거였죠. 3박 4일.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적응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되게 어려운 어떤 일이 돼버린 거죠, 우리한테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혼자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 심심해하기도 하고 또 너무 연락하고 싶은데 막 못 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전에 이제 제가 슬로우 TV라고 노르웨이에서 하는 방송인데 그 채널을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유심히 찾아보고 봤었어요. 근데 네. 그 노르웨이에서 하는 슬로우 TV가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6박 7일 동안 노르웨이 132시간 유람선 여행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는 거. 네, 네. 아니면은 7시간 30분 동안 기차가 가는 그 기차 앞에서 기차가 가는 그것만 보여줘요. 레일 타는 것만. 그리고 12시간 동안 벽난로에 장작불 타는 것만 보여주고. 근데 그게 시청률이 노르웨이에서 30%가 넘었대요. 7시간 기차 타는 방송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되게 그냥 멍 때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슬로우 TV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리얼한 진짜의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진짜의 시간인데 우리가 겪는 상황이 너무 압축적이고 다량의 정보를 막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걔가 슬로우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인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속도를 너무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기차 그냥 내가 기차 타면은 그 영상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차 타고 혼자서 그 자연스러운 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 모습을 TV로 뭐 몇 시간, 몇십 분 이렇게 본다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특별하게 접할 수 없는 뭐 정글의 모습이라든지 뭐 북극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기차 타고 가는 모습인데 그걸 뭘 그렇게 보고 싶나. 근데 그게 아주 일반적인 건데 그게 이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슬로우 라이프 개념 자체가 그 1997년도 일본의 그 환경운동가인 그 스지 시니치 교수가 만든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속도가 되게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연이 주는 속도의 삶을 맡기고 그냥 기다림의 미학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슬로우 TV 얘기도 그렇고 고립돼서 자발적으로 고립돼서 살아보는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흐름대로 자연의 원래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결핍이 그 부분이 되어 있고 갈망이 네. 크다 보니까 자꾸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슬로우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은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북유럽 이런 쪽에 우리는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되게 트렌드로 받아들여서 사실은 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약간 상품화 되기도 하고 그게 맞아요. 하나의 컨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니멀 라이프가 오게 된 게 배경이 있잖아요. 네네.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 겪으면서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 거 있잖아요. 다 하루아침에 정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가 진짜 그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 오히려 물질이 아니라 나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해지면 사실 그게 온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미니멀 라이프 그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엄청 그 책도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네네. 우리도 물론 이렇게 버리고 덜어내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또 되게 아름다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컨셉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 두 가지 감정이 이제 다 있는 형태로 트렌드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삶의 방식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 흐름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알리기 위한 작가들이나 뭐 에디터들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로 그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책 되게 많이 팔리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물건을 하나씩 버리는 삶을 실천하면서 그 삶이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게 물건을 버리니까 그게 그냥 심플한 삶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는 어떤 삶의 태도까지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감각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삶에 추구하는 방향까지 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아까 소소한 행복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면은 계속 가지게 되는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막 더 찾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냥 딱 한번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또 되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평안 같은 거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간 집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로우나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만족감을 더 주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걸 더 가지려 하는 욕심보다는 지금 더 감각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좀 버리고 덜어내고 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어떤 방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랑게란스 섬의 오후라는 글에서 이제 뭐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다거나 뭐 셔츠에 그 느껴지는 촉감이라거나 이런 그 되게 일상적인 거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님은 뭔가 물건을 버리거나 이런 걸 잘 하세요? 저는 사실은 물건을 아주 잘 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패키지라고 할까요? 어떤 병이나 수납하는 거에 조금 집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잘 못 버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버리고 심플하게 살려고 이제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게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아직은 저한테는 추구하고 있긴 하나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 또 쓸지 모를 것 같고 막 괜히 그런 심리가 들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반대로 물건을 보관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버리긴 하거든요. 사실 본범님이 약간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전 사실 그 사무실 책상도 누가 보면 너 내일 그만두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뭘 잘 안 놔요. 그래서 이게 근데 누군가는 그게 애정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에 애정이 네, 없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사실 필요로 한 거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나한테 선물을 줬던 사람들이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필요가 없으면 그것도 이제 약간 막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물건에 너무 과한 애착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다 왠지 필요한 것 같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치품들일 수도 있는데 괜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과도하게 물건을 또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근데 또 이제 과도하게 버리면 안 좋은 게 다 버리고 났는데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 그럼 또 다시 사야 사야 돼요. 되는 거죠. 결국에 소비 요정이 되는 거죠. 살려고 버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감각을 덜어내는 좀 슬로우 미니멀 이런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버리고 덜어내고 멍 때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 속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범님은 멍 때리거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그 멍 때리는 시간이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래요. 네네. 그래서 그게 창의력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지난 시간에 여행을 얘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방편으로 한 번씩 그렇게 어딘가 떠나서 그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만약에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걷거나 뛰는 거를 이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몸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멍 때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뇌는 24시간 쉬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휴식한다고 해서 뇌가 휴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수면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제대로 숙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관련된 물품도 많이 나와서 슬리포노믹스라고 하나요? 맞아요. 슬리포노믹스. 그런 단어까지 생길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꿈을 좀 많이 꾸기 때문에 수면을 많이 못하고 오래 자도 피곤하고 체력이 올라오지 않는 스타일인데 잠을 자도 꿈을 꾸고 약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것도 피로가 되고 약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숙면은 되게 잘 취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출장이나 여행 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약간 영상도 좀 보고 음악도 듣고 약간 음악도 들으면서 자고 약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본부님은 베개에 머리를 대면 거의 5초, 10초 안에 잠드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 시키는데 난 말 시키는 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완전 완벽한 아침형 인간인 거죠. 저는 좀 늦게 자고 막 뭐 듣다 자니까 또 피곤해가지고 또 제대로 못 일어나고 이런데 부러웠어요. 그럼 저는 그 멍 때림이 약간 잠의 어떤 걸로 그럴 수 대체되는 있겠네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멍 때리는 게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음악을 듣고 약간 자극에 약간씩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멍을 때린다는 게 정말 좀 어려운, 노력하고 약간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좀 정신적인 휴식을 하는 시간은 저도 혼자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샤워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샤워할 때 아이디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샤워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따뜻한 물로 막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 좀 생각이 좀 맑아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조금 시작한 거는 그림인데 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낙서를 하기 된 이유가 지난 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한민 작가님의 그림 여행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분 팬이라고 또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피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너무 큰 분이야. 언급하면은 언젠가 알아주시겠지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사실은 아주 집중하는 상태도 아주 집중을 안 하는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드래곤볼 만화의 어떤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인용해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오늘 장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낙서로 연필로 이렇게 조그만 스케치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데 정말 그렇다고 완전히 막 명상을 하는 상태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막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막 걱정이나 막 그 정신없는 상태는 아니고 묘하게 그냥 약간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고 그림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그림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필로 한두 장씩 요즘 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리시는 게 그러면 일상적인 내가 지금 보여진 풍경 아니면 뭔가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뭐 커피 잔을 그린 적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갔다 왔던 그 속초의 바닷가에 제가 이렇게 스카프를 펼쳐놓고 가방을 올려놨는데 그 모습을 그냥 사진을 찍었던 걸 보고 그리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아직은 그림에 미숙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면 그러니까 그 일상의 그 시간에 보여지는 물건이나 혹은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다시 그리고 하면서 그 시간도 한 번쯤 다시 떠올려보고 그게 좋은 기억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려지는 그런 걸 수도 면이 있을 있죠. 것 같아요. 되게 힐링이 되는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명상 음악이나 제가 그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명상 음악이라고 나오는 음악을 제가 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약간 대놓고 작정하고 명상의 시간입니다. 따라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약간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스타일 음악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들이 뭔가 대놓고 작정하고 하는 명상보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부담 없이 명상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끄적끄적 하는 그냥 그런 게 좀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지금 명상음악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제가 지금 왜 템플스테이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종교가 확실히 막 불교 막 이건 아니고 네네. 그렇긴 한데 템플스테이 가긴 가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새벽에 4시 일어나가지고 108배 하고 막 이래요. 네네. 근데 이 108배 할 때 그 스님이 이렇게 쳐주시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목탁 아니고 뭐죠 그거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전 잘 몰라요. 그쵸 종교가 참 다르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 108배 할 때마다 그 틀어주는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8번의 그 나쁜 것들을 덜어내게 하는 이런 나레이션이랑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유튜브 네네. 찾아보시면 아마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묘하게 그냥 듣고 있으면 내가 어땠지라는 걸 생각도 하게 하면서 힐링도 되고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교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네, 그게 갑자기 저는 생각나네요. 저는 약간 그래서 그때 저 이제 템플스테이 갔다 오고 나면 꼭 다음 날부터 나 집에서도 108배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방석을 사고 하셨나요? 사다 놨죠. 그렇게 또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절에 가면 보통 절은 좀 자연 속에 있잖아요. 산 속에 있고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도 좀 자연스럽고 고요한 것들이고 시간의 어떤 템포도 좀 느리게 흘러가고 이러니까 좀 자연적으로 조금 힐링이 된다거나 덜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랑 그러니까 덜어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의 어떤 흐름들이 결국에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되게 많은 상황들에 속해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막 그 정보 넘쳐나는 거 안에서 되게 머리 아프고 이럴 때 나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거 사람들 모두 다 그거를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되게 사소한 거에 진짜 신경을 끄고 나한테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뭔지 그걸 알아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가끔 이제 너무 많이 트렌드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너무 향유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향유하려는 욕구는 어떤 결핍된 거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것들이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결핍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감각을 뭐 없애거나 버린다는 방향보다는 지극히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나의 어떤 것을 찾아낸다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결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한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감각을 덜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다양한 다채로운 감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는 사실은 디지털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반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어낸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그런데 이 다채로운 감각을 얘기하면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ASMR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왜 최근은 아니죠. 좀 되는데 아이유 씨 가수 그 아이유 씨가 왜 슬라임 가지고 노는 영상을 네. 되게 그 인스타그램에 많이 포스팅하면서 그 슬라임 되게 인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슬라임이라는 것도 손의 촉감에 완전히 포커스를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에 포커스해서 그거 갖고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비슷할 맥락 수 있어요. 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ASMR과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해요. 이제 ASMR이 요즘 워낙 많이 이야기돼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ASMR은 뭐 번역을 하면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ASMR이라고 부르는데 뭐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컨텐츠들을 말하는데 뭐 바람이 부는 소리랄지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랄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주로 ASM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다 약간 좀 힐링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들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을 좋게 해주고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그 아이유 씨가 즐겨 한다는 그 슬라임 굿디도 약간 좀 그런 쾌락적인 부분도 있고 힐링도 되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ASMR과 관련된 거 세미나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서 그거를 찾다가 제가 하나 구매를 하고 제가 선물 받았죠. 네, 본범님한테도 사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막 그 진주가 막 박힌 맞아요. 그 몰캉몰캉하는 거를 한동안 만져보면서 이건 무슨 느낌일까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손의 감각으로도 그게 되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걔가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 소리가 나요. 거기서 네, 맞아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게 사실 되게 자극적일 수도 있고 감각에 되게 포커싱 된 게 오히려 그게 되게 너무 정적으로 저는 다가와가지고 요거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런 영상도 많아요. 이렇게 물감을 섞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고 또 거기에 파란색을 섞고 근데 그 영상 그 다예요. 그냥 그거 섞이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공장에서 무슨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 그 과정을 포커스해서 그냥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 일상에 너무 익숙한 건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생소하고 또 없는 감각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오히려 또 힐링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찾아서 막 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일하면서 세미나 준비할 때 네. 그때 그 남성복 패션 브랜드 그 컬렉션 하는데 거기 배경으로 그게 제냐라는 브랜드였었는데 네네. 배경으로 걔네가 생산 공장에 그 기계 돌아가는 그 화면이랑 그 소리 기계 소리에다가 피아노 선율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그 배경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한 10분 좀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데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게 되는 거 있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적으로도 너무 하이의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영상 사실은 좀 예술적이기까지도 하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세미나 하고 나서도 저희가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그 메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영상 어디 거냐고, 그거 좀 공유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역시 이걸 하긴 잘했어. 잘 셀렉한 거야. 막 해서 되게 뿌듯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ASMR 컨텐츠라고 하면 가장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청각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빗소리, 뭐 장작 소리,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컨텐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들으면서 자기 전에 그걸 들으면 숙면을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이제 댓글 하나를 또 읽어볼까 봐요. 김더 라이터님이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우주 여행을 테마로 한 ASMR과 호빗, 해리포터를 테마로 한 ASMR을 한동안 즐겨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우주 여행하는 거나 뭐 해리포터를 테마로 한 ASMR도 찾아봤는데 약간 그 빗소리나 장작 소리처럼 비슷해요. 약간 백색 소음처럼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서 머물고 그런 것들을 귀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형태의 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서 오세요. 뭐 우주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약간 그런 나레이션이 갑자기 나와서 나 무서울라 그러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서 멘트는 난 없는 게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호빗이나 해리포터를 테마로 한 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 집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 뭐 호그와트의 시험 시간이라고 해서 카페 백색 소음을 일부러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영상은 팝콘 먹는 개 아세요?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 이렇게 조그만 방에다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거기 테이블 위에 앉혀요. 그리고 팝콘을 이만큼 준비해요. 그럼 개가 그 팝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하는 ASMR인 거죠. 팝콘 그 귀여운 개가 팝콘을 먹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게 약간 좀 독특하기도 했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 먹는 소리가 되게 있잖아요. 특유의 그 동물들이 왜 먹을 때 나는 소리. 그게 묘하게 듣게 돼요. 되게 귀엽고. 네. 그래서 그게 그 영상의 조회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놀래기도 했고 걔는 귀엽긴 했는데 저는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 잠깐 보고 말았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되게 인기 많은 채널들이 유튜브 스타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먹방도 요즘에는 ASMR 먹방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치킨 먹는 소리만 녹음한다거나 뭐 그때 B1A4인가 그 아이돌 그룹 있어요. 네. 거기에 그 노래 잘하는 산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 애정이 묻어나시게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드네요. 예, 뭐 네, 부정하진 않을게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친구래 자꾸 어떻게? 그 동생이. 예, 그분이 사탕수수 먹는 그 ASMR 영상을 해가지고 인기가 네. 또 있었어요. 되게 독특하네요. 사탕수수. 그쵸. 그 사탕수수가 약간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껍데기 그런 소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약간 미각인데 미각을 청각으로 듣게 하는 그런 식의 영상도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정말 요새 유튜브 ASMR은 청각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피님 그러면은 뭔가 그러니까 즐겨 듣는 ASMR이 있어요? 저는 사실 ASMR 콘텐츠를 찾아서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방송 때문에 이제 하면서 방송 때문에 들어본 좀 듣고 거죠. 제가 자기 전에 듣는 거는 그 팟캐스트 비밀보장 이런 거를 저는 좀 들으면서 자거든요. 송은이 덕후. 저 땡땡이에요. 저 땡땡인데 그냥 그런 수다를 들으면서 자는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ASMR 이라고 나오는 컨텐츠들을 막 열심히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걸 막 찾아서 듣거나 막 그랬던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일상에서 약간 그런 소리를 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 이제 방송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을지로에 가면 커피 한약방이라고 둘 다 되게 최애하는 네네네. 카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ASMR 방송 아닌데 거기 운이 좋으면 그 사장님이 핸드 로스팅하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불에다가 켜서 막 기계 돌리면서 하는 그 로스팅 소리 있잖아요. 원두가 볶아지는 소리. 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데 이제 그 소리가 음악 소리보다 사실 더 크게 들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사실 물론 향이 같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게 일상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ASMR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그때 참깨 볶는 소리 같기도 하면서 되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향이나 그런 감각이라면은 일상에서 ASMR을 좀 즐기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차분해지고. 그리고 빗소리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빗소리 것도 좋죠. 일상의 ASMR일 수 있고 뭐 바람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좋아한다면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꼭 영상으로 보지 않아도 일상에서도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빗소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노인네 같다고 할 건데 그 덕수궁 네네네. 비 오는 날 덕수궁 가면 거기 천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진짜 예술이거든요. 노인네 같지 갑자기.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추천하고 싶은 장소여서. 그러니까 ASMR이 무조건 자극적인, 그러니까 물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긴 하지만 꼭 자극적인 것만 ASMR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인기가 있다는 ASMR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게 그 광고하고 마케팅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삼양식품에서 중화비빔면인가 그거를 광고를 하는데 그걸 ASMR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배경음악이나 나레이션 없이 그냥 조리 과정을 소리로 담은 건데 이게 오히려 되게 쾌감을 주고 식욕을 자극하는 영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막 이런 라면을 먹으세요. 막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안하고 집중도 되고 광고를 사실 막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는 그래도 약간 멍 때리면서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유가 그 광고하는 거 두통약이었나요? 그 광고 네네네. 있잖아요. 막 소근소근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속삭이는 목소리로 막 내용 전달하는 죄송해요, 거. 여러분. 아니 저희가 원래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그 속삭이는 목소리를 방송 한번 시작해볼까 하다가 놀라실까봐. 저 약간 과자를 가져와서 먹어볼까 했는데 좀 과욕인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TV도 저 그 요즘에 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백종원 아저씨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인가 그거 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들어간 스태프들이 영상이나 그 음향 잡아내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리하는 그 비주얼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소리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진짜 되게 재미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ASMR적인 요소를 사용을 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감각을 덜어내는 거에서 얘기했던 그 숲속의 작은 집 같은 경우도 장작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ASMR이라고 해야 할지 경계를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것도 있고 오히려 감각을 덜어내는 거를 영상으로 본다면 그것도 ASMR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채로운 다양한 감각을 즐기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과 연관이 있고 그거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다채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를 보면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영상을 많이 틀어놓는다든지 그 공간에서 그 시각과 어떤 청각을 한꺼번에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설치 미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영상 중심의 이제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 뭐 아니면 그 팀랩이라고 일본의 네네. 디지털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트 작품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실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전시를 그걸 크게 한 걸 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예 그러니까 미디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아트를 즐기는 거에 방편이 이제 아예 바뀐 거죠. 도구 자체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공간감도 느끼면서 그걸 직접 내가 체험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전시들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경험 중심의 어떤 그 미디어 아트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다루는 갤러리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험을 즐기기 위해서. 저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스팟이 되기도 하죠. 네네, 그 그렇죠. 작품들이 주는 어떤 미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또 시각에 더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 요즘 전시들이 그 시각에 포커스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카페 하나도 그냥 차릴 수는 없는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또 뭐 VR이나 AR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지금까지 확장된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확장될 건지가 더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관련된 게임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예전에 세미나 준비하면서 찾았던 것 중에는 그 2016년에 상하이의 디즈니랜드가 새로 개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거기에 인기 있었던 그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트론, 영화 트론을 재현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도 뭐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스릴이 전부가 아닌 거죠. 내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소어링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VR로 체험을 해서 VR로 6대6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극도 나오고 뭐 시드니 호주도 나오고 사막도 나오는데 그 VR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자연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걸 또 더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감각 얘기하면서 되게 반대급부적인 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근데 비원에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디지털을 활용해서 완전한 다감각적인 것들을 막 즐기는 방법. 사실 VR, AR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공간도 진짜 많아지고. 그렇죠. 되게 시각적인 것들의 자극을 정말 강하게 주는 사실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러 갔는데 너무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리얼하니까 오히려 어지러운. 그래가지고 저는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게임하는데 가면 거기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장난도 옆에서 막 일부러 쳐주고 막 네. 옆에 건드리고 밀고 이러니까 나 저 같은 이제 겁 많은 애들은 가면은 막 기절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사실은 아직 이 VR이나 이런 AR에 대해서는 막 네. 그렇게 선호해서 막 이거를 좋아하거나 즐기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도 VR을 적극적으로 즐기거나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 극장도 되게 마블이나 뭐 이런 네. 시리즈들 보면은 일반 극장에서 안 보고 뭐라고 하죠? 4D 뭐 4D로 본다든지 뭐 청각 4D 맞나? 3D 이게 막 의자도 흔들리고 아주 그런 거 사실 안 봐서 잘 몰라요. 저 용어를 몰라. 무서워요 저는 그거 약간 의자도 흔들리고 막 뭐 쓰고 보는 것도 있고 막 그 이렇게 옆면까지 화면으로 다 나오는 맞아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막 금액이 달라서 골라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 VR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다채로운 감각에 조금씩 우리도 약간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일상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견 댓글 주신 것 중에 한 분 거를 더 읽어볼게요.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피터청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의견을 일부 문장만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쾌락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쾌락은 탐닉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각성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ASMR이나 되게 다채로운 감각을 향유하다 보면 그게 조금 너무 선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과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혹은 우려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각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되게 양면 같은 부분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감각을 덜어내는 이야기와 또 다양한 감각을 즐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은 더 어릴 때부터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를 익숙하게 접하고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되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연필로 공부하던 세대, 그리고 조금 지나서 뭐 마이마이 이런 거를 들었던 세대, 그리고 MP3가 어렸을 때 있었던 세대, 그리고 어릴 때 유튜브를 접했던 세대. 이게 세대별로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감각을 즐기는 방향이나 정의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기록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익숙하게 접한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들한테 그 전 세대가 경험했던 거와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감각들을 즐기는 게 또 새로운 창의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하고 선정적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균형감을 맞춰나가면서 그게 오히려 새로운 영감이 되고 창의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감각에 취하다 라는 타이틀로 감각을 덜어내는 현상 그리고 다채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범님 어떠셨나요? 그 저는 이제 매번 저희가 이게 방송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 번씩 다시 다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뭐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를 가거나 뭘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취했던 어떤 것들이 알고 보니 다 나의 지금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좀 나은 나의 어떤 것들을 좀 나에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 좀 포커스해서 좀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선택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이 되게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했던 네.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요 ASMR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송하면서 좀 더 많이 찾아본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또 즐겁고 재밌는 것들은 좀 한 번씩 찾아볼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네, 우리가 네. 네, 주제를 새로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접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관련해서 요런 거 이용해서 하는 광고나 마케팅 같은 거 요런 거 사례를 좀 더 모아갖고 뭔가 리포팅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죠. 네. 그 생각을 하고 계획이 있어요. 많은 프로 플래너들입니다.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감각을 완전히 덜어내는 것과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양극단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찾아보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서로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층 더 들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5화는 그럼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저희 6화 예고 드려야죠. 네, 6화는 또 이 감각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화의 타이틀은 미식의 시대 재료를 음미하다입니다. 그래서 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뭐 음식이나 맛집, 먹방, 미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맛을 즐기는 부분도 있고 식문화가 되게 성숙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음식의 재료에 집중을 하면서 그걸 아카이빙하는 현상까지도 같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스티미 채널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들 이쪽으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deal-list 네이버@naver.com 네. 저희 메일 주소 말할 때 실수를 안 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메일 주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메일로도 저희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식에 대한 것, 식재료에 대한 것, 다양한 의견들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화 감각에 취하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